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재밌는 이슈들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제부터 빠르게 짚고 가면은 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GDP가 연간으로 2.9% 올랐죠. 이거보다 훨씬 더 꺾일 수도 있다는 경기 침체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올랐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어쨌든 1월 말 2월 초에 있을 다음 FOMC에서도 25bp는 더 올린다. 금리 인상 속도가 확 줄어드냐, 이제 그만 올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번 주에 캐나다 기준금리 발표도 있었는데 기준금리 딱 25bp만 올리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 더 안 한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줬어서 미국 FOMC에도 이제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 미국 구인난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매장 점원들의 시급을 12에서 14불로 올렸는데, 여타 유통업체들 이 아마존이나 타겟,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최저 시급이 15불 이상이에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렇게 올려도 사람 뽑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참고로 미국 연방법상 최저 시급은 7.25불입니다. 이제 한국보다 싸진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월 코어 인플레가 4%를 찍었죠. 이 차트 보시면 어쨌든 엄청 치고 올랐는데, 일본이 기다려왔던 이 물가 상승이긴 한데 이게 과연 구조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거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아직 글쎄요 라는 모드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죠. 일본에서는 이 직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기존에는 뭐 연공서열, 연차, 나이, 성별에 따라서 직급 높은 사람한테는 연봉 무조건 더 많이 주고 이런 좀 고인물 체제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라는 식으로 급여를 정하는 방안, 거의 뭐 노동개혁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더 구조적인 급여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플레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하다 보니 저출산 대책도 시행을 하고, 하나 더 재밌는 건 이 방위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2차 대전 이후 최대폭으로 늘리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조용히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여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작년 CPI도 2%밖에 안 나왔고 경기 부양 올해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아무도 안 하고 있었고, 오히려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춘절 효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다 쉬었죠, 통째로. 그래서 춘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화관 매출이 연휴 기간에 흥행을 하고 그 면세점 소비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이 연휴 끝나자마자, 홍콩과 중국은 참고로 연휴가 다릅니다. 본토는 휴일이지만 홍콩에서는 열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필리핀에서도 금리 인상 이제 1분기 중에 끝낼 거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비슷한 추세였고, 이 국가들의 특징은 다들 금리 인상 폭이 제일 컸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 뉴스가,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공동통화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이 두 나라가 지금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진 않았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12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갔을 만큼 관계 회복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고, 그 전에는 3년 동안 그 전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방문을 안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었죠. 전략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를 통합해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미의 통일 커런시를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에 좀 대항을 해보자, 의존도를 낮춰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죠. 일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 모두 뭐 경제가 좋은 나라는 아니고, 오히려 둘 다 나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들이라서 좀 오합지졸들이 모이는 모습이긴 한데, 워낙에 땅덩이도 크고 이제 자원이 많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도 격차가 큽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이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보일 정도로 안정적인 나라라서 이 두 나라 간에도 사실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이긴 하고요. 암호화폐가 점점 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호주에서도 이제 NAB라는 호주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세계의 두 번째 은행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은행이 있었는데 AUDN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세상에서도 화폐가 통용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코인 발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격 실적 얘기로 넘어가서 테슬라 실적 놓고 보면은 일단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4분기부터는 테슬라가 워낙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시장 예상치 자체가 엄청 낮아져 있었죠. 그거보다는 선방을 했고, 그러면서 2023년 차량 인도 대수 가이던스도 낮춰 잡았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131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올해 180만 대 정도, 최소 이 정도고, 일론 머스크는 뭐 200만 대 만들어서 딜리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180만 대 정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경제 상황, 경기 침체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가격 인하를 하고 나서 지금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주문량이 뭐 2배 이상으로 오더가 쌓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고요. 전기차 업계의 가격이나 치킨 게임을 테슬라가 불붙이긴 했죠. 테슬라가 많이 파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가격 깎아서 파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마진이 엄청 깎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테슬라는 GP 마진 20% 이상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4분기에만 해도 26%였고 그전에는 뭐 28%, 30%대 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20% 이상은 무조건 지켜낸다는 뷰고, 이게 참고로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은 이렇게 낮아져서 20% 이상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차들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18% 전후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 가격발 치킨 게임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실적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엄청 다시 치솟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선방을 했는데 다음 분기 전망이 기대치보다 낮으면서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 자체는 어쨌든 계속 크고 있는데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 정도 걱정을 이제 불러왔고, 개인용 PC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다운, 그러면서 PC가 안 팔리니까 소프트웨어, 워드, 오피스 뭐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팔기 힘들겠죠. 총체적으로 다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 게임기 판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PC 게임기 판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줄어들다 보니까 반도체 칩 회사들 실적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인텔 같은 회사들도 반도체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계속 실적이 쇼크급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죠. 사실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SML 기계 없으면 못 만들고, ASML 기계를 지금 주문한다 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캐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경기 침체가 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여기다 주문 넣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짧을 것 같다, 우리는 주문 넣고 기계 받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오더가 끊기질 않고 있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이제 계속해서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여행 수요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살아있지만 회사별로 좀 다른 게,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죠. 아메리카 대륙 안에 카리브해, 하와이 이 정도의 국가들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긴 한데, 미국 국내선 그리고 아메리카 노선들 위주의 운항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이랑 올해 연초에 연말 눈폭풍이랑 각종 에러 사건들, 뭐 IT 에러들, 관제 시스템 에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선 항공편이 엄청나게 결항이 됐었죠. 이 손실이 4분기에도 쌓였고 1분기까지 손실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항공은 이제 물론 여기도 국내선이 더 비중이 높긴 하지만 국제선이 크게 섞여 있습니다. 되게 많은 비중으로 섞여 있고, 아메리칸 항공은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고 올해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랑 연관돼서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요. 특히 리오프닝 이후에 이 국제 결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죠. 이게 해외여행을 특히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카드를 긁는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LVMH 그룹은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 가면은 이 카드 들고 명품 사러 가죠, 사람들이. LVMH 그룹은 2022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도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경제를 거의 막 닫아버리면서 중국 성장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계속했는데, 올해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더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클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 둔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성장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장을 할 거다라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 그래요. 1인당 연간 325불 정도 소비한다 그러고, 미국인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280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1인당 55불을 이제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명품 시장에서는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외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게, 오픈 AI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10 빌리언을 추가 투자를 했죠. 2019년, 2021년에도 이제 지분 투자해서 일부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투자하면서 절대적 대주주가 됐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핫 이슈죠. 한 번에 이제 모든 테크 시스템을 뭐 다 갈아엎을 수도 있는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다들 이 키워드로 이제 관련된 주가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와 이제 본인들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엮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이 언어 처리 영역에 기술들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할 게 굉장히 많죠. 오피스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쌓인 뭐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뭔가 추론해서 뱉어내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회사여서 이 시너지를 찾고 있고, 게다가 이 챗 GPT가 운영되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이 애저에서 독점 공급을 하면서 이제 고객사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저 수 보시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런 식으로 성장했었는데 챗 GPT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죠.
반면에 이 챗 GPT가 이제 제일 크게 부실 수도 있다, 이 존재감을 없앨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 구글 검색 안 하고 챗 GPT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 근간의 랭귀지 프로세싱 기술들이 달라서 구글이 당장은 경쟁이 안 된다, 그리고 구글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냥 공개를 안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애플스도 애플 컴패리즌이 아니더라도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 나타나면은 쌈 싸먹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 타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독점 관련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 법무부와 8개 이제 스테이트들 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그 이유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근데 구글은 광고로 돈 버는 회사죠. 본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크 회사들 감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세일즈포스, 유니티 전부 다 감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테크 레이오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다 2022년 말 2023년 초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해고를 하고 있는 시즌이긴 하고, 스포티파이도 감원을 했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스케일러블 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유저가 늘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더더욱 이제 저작권료를 비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음원 사용료 말고 팟캐스트들을 직접 만들어서 팔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 투자를 늘렸었는데, 사실 이 팟캐스트도 시장을 보시면은 팬데믹 때 확 떴다가 다시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스포티파이에서 듣는 사람들의 비중이 스포티파이 전체 유저의 17%인가? 그 정도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직 시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가 이번 주에 굉장히 전 세계적 트렌드였는데, 한국에서도 있었죠.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하는 이사회 개편, 그 다음에 각종 사업 구조 개편을 받아들이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뒷방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고, 되게 놀라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둘러싸고는 이 한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좀 시초격인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사면서 경영권을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MBK와 유니슨 캐피탈이 붙어서 오스템 경영진이랑 이제 짝짝꿍을 했죠. 그냥 아예 경영권을 여기서 사버린 다음에 경영권을 대신에 창업자한테 보장해주겠다, 오스템 창업자한테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붙어서 KCGI 입장에서도 미리 들어와 있다가 이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공개 매수를 아예 해서 오스템을 상장 폐지하는 것까지 노리고 있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KCGI 입장에서도 나쁜은 아닌데, 행동주의 펀드와 사모펀드가 동시에 붙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클 수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되게 흥미진진한 자본시장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는 뭐 세일즈포스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팬데믹 빨 끝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엘리엇이 들어왔죠, 최근에. 그래서 엘리엇 말고도 지금 한 3개월 동안 행동주의 투자자 유명인들 이제 3곳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를 요구 중이고, 인도 재벌그룹 아다니 같은 경우에는 힌덴버그에서 얘네 사기다, 얘네들 다 이상한 쉘 컴퍼니들 만들어가지고 유령 회사들 만들어서 주가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옥션이 지금 소더비에 매각이 될까 말까 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도 창업주 일가가 일대주주 지분인 이 31%를 신세계에 팔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신세계에서 그때 살까 말까 하다 안 샀었죠.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우리가 직접 진출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었고, 대신에 이제 마이너리티 쉐어, 이 소액 지분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 옥션에. 근데 어쨌든 이 서울 옥션의 경영권을 소더비, 글로벌 경매 탑2 회사죠. 그래서 소더비에서 사들여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OMC,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2023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 같고, 그 외에도 각종 이제 미드테크들, 그 다음에 뭐 석유 회사, 맥도날드 뭐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도 유럽,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까지 나오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긴장을 타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지금 추운데 한동안 좀 나가 있다가 설 연휴에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좀 날씨를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제대로 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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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